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00세 특강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시지요. 안녕하세요. CTS 100세 특강 박호근 목사입니다. 이번에 100세 특강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이 우리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은 100세 시대 16만 시간 준비되셨나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은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계신가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생각보다도 손 드시는 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안은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 102세까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이미 100세가 넘은 시기까지 사셨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는 충분히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공무원 연구단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60세에 은퇴를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일하고 계신 분, 재직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한 보통은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재직하신 건 대단한데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하고 40년 일했지만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따지면 몇 년이 남은 것입니까? 40년이 남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만큼의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에 의해서,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세 시대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16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60세까지 은퇴하기 전에 일하신 다음에 앞으로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40년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상의 것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을 16만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생각보다 많은 시간 16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우리에게는 빨리 100세 시대가 가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6만 시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면 우리가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시간을 11시간이라고 계산하고 이게 365일 그리고 40년을 계산하면 16만 시간 이상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만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해온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략은 기대상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대상 수명이 한국 사람들의 남녀 평균이 83.5세입니다. 83.5세. 우리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83세 이상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는 평균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아주 그 초를 아주 여러 개를 꼽은 그런 케이크를 놓고 온 가족이 함께 같이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때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100세인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굉장히 먼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기대상 수명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기대상 수명을 해보니까 제 기대상 수명이 100세가 훨씬 넘은 102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저도 100세 이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104세를 살아가고 계시죠. 본인이 살아보니까 75세부터 인생의 절정기가 시작되고 90세가 넘으니까 바빠지기 시작하고 또 100세가 되니까 더 바빠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건강만 하고 본인이 정말 사명만 다 할 수 있으면 충분히 100세가 넘어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롤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주신 건강만 잘 우리가 유지하고 또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100세가 넘었을 때까지도 저도 강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죠. 실제로 베이비 부머가 1차, 2차로 나눠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차는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이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 1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710만이 은퇴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2차 우리 은퇴 시기가 왔는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2차 거의 한 95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허리를 지탱했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은퇴 시기가 60세라면 앞으로 40년이 남아 있는데 60세 우리가 보통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굉장히 젊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60세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대한노인의 어른들이십니다.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아주 그분들이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세들이 환갑잔치하면 애들도 잔치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60세는 굉장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은퇴를 맞이하고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또 미션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의 주기를 20, 30, 2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 30, 20이 무엇이냐면 2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2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전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30, 20, 30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준비했는데 2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이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작고 그리고 또 노후를 보내는 시간도 이제는 더 길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0, 20, 50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일하고 30년 준비하고 20년 일하고 5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살아온 시간만큼의 긴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구의 노인재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우리가 120세까지 사는 것도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우리 60세가 딱 중심이겠죠. 60세가 중심이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후반전으로 보아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일하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8세부터 65세를 청년, 또 66세부터 79세를 중년, 80세부터 99세를 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18세부터 65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청년에 속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65세 정도 되면 이제 노년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또 중년을 지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엔에서 재정립한 것을 보면 바로 18세부터 65세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66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를 노년,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 이제 100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수노인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이것을 강의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뭐 노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청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희망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의 사람들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라고 하는 우리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실공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인생 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전반전에는 잘 살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후반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국내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얻게 된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지 않고, 그때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잘 준비된 자기 인생의 후반전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새로운 자기 인생의 후반전이 열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역경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역경을 잘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경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강의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경력을 또 통해서 또 새로운 자기의 일이나 또 새로운 자기의 어떤 제2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되는 경우를 우리는 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의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인생 기도가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각 연령에 맞는 나름대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대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이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겠죠. 20대를 보면 여러분 20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취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대에 한 번도 부모 속 썩이지 않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직장을 잃었다가 다시 직장을 찾았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동네가 잔치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가 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50대, 60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일이 있다. 이런 경우를 국가적 경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대, 80대, 9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미션이 있다. 이런 경우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송혜 선생님이 90세가 넘을 때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90세가 넘어도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 노래자랑 하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밥을 안 해줘서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90세가 넘어도 돈을 잘 버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영식님.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끼 먹는 남편을 일식씨, 세 끼를 다 먹는 남편을 삼시세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끼는 끼니의 새끼지 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일이 없으면 계속 그런 배우자와 함께 그런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체 우리 인생 지도를 보면 자기가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지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보통 20대는 출세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기가 바로 20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20대 부모님이나 좋은 멘토들을 통해서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30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시기이지만 특별히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렵죠. 한국의 30대만큼 어려운 시기가 없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나머지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 인생의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40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겪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년들이 겪는 시기를 사축이, 가을 주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사춘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또 50대 이후에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에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는 자기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확실하게 액션 플랜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을 열심히 강하게 살아오지만 후반전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성경의 사람들은 후반전이 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연세는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세가 90세가 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100세 시대에 오히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가 이제 희망하는 노후 생활을 이렇게 좀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기 개발이 7.5%, 또 종교 활동을 열심히 더 하겠다가 9.1%, 자원봉사가 16.8%, 소득 창출이 18.8%, 취미 생활이 42.3%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후반전이 예전에는 짧았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긴 시간에 앞으로 100세 시대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앞에 있는 부분, 자기개발이나 자원봉사, 또 종교활동, 소득 창출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재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화 반사성이란 말을 씁니다. 재화 반사성.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물질만 준비한 것은 반만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 권의 책으로 우리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야만 여러분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0세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100세 특강,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후반전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